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순 방문한다며 북러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체적 방문 시기와 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출마 이후로 징계 논의가 미뤄진 김진태, 김술래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징계를 이르면 오늘 마무리합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피의자 42살 안인득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은 고압선이 끊어져 발생한 불티 때문이라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강한 바람에 고압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환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고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최대 18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포근하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남산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포항은 어제보다 13도가량 낮아진 14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은 18도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도서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영동과 호남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영동에서는 건조경보가,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은 10도, 광주는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8도, 청주 20도,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요청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할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요청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지막 날.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여세 탈세, 그다음 논문 표절, 주식 거래 이렇게 의혹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승전 코드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간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없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위원장님의 굉장히 독단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정족수 미달로 두 사람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주말 총궐기 대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면서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교착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폄훼 발언으로 회부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5.18 망언 논란의 중심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달 만에 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5.18 폄훼 발언으로 이종명 의원이 제명됐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로 징계 결정이 유예됐습니다. 최근 당 윤리위원장 사퇴로 지금껏 윤리위 소집이 미뤄진 상황이지만 정기용 신임위원장은 두 의원의 징계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월호 관련 SNS 막말 게시글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다뤄질 계획입니다. 윤리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을 회부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의 징계 수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민주당 등이 물타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내놓은 보도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체적 방문 시기와 북러 정상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안 씨는 범행 당일 휘발유를 본인이 직접 샀습니다.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한밤중, 안 씨가 흰색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안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시간 전의 모습입니다. 동선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계획범죄 정황은 더 있습니다. 안 씨는 범행에 쓴 흉기들을 2-3달 전에 직접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프로파일러가 정신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획 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기능, 즉 기억이나 지적 능력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 등을 조사하고 안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사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궁했지만 박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박유천 씨가 탄 검은색 차량이 들어옵니다. 평상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박 씨가 나타납니다. 그제 9시간에 걸친 조사에 피곤을 호소하며 귀가한 박 씨는 어제는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황하나 씨와 함께 4-5차례 마약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해당 기간에 한 현금 인출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넣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엔 입금 20여 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몸 대부분을 제모하고 올해 초 모발을 밝게 염색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를 제모했고 문제의 CCTV도 박 씨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어제 조사에서 입금 모습이 찍힌 영상에 대해
황하나 씨의 부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박 씨는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불법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 관련 사진과 음성 파일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찍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목된 시점과 장소는 2016년 3월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술자리에서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최근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건 보도 이후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없다고 말해 더 따지지 못했지만 진상 파악 결과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이들의 단톡방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관련한 사진과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들 5명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클럽 MD 출신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앞선 영장 신청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배달 음식을 훔쳐먹던 한 노숙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업도 돈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범죄를 저지른 수배범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식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나타나 배달통 안에 음식을 꺼내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40대 강모 씨입니다. 강 씨가 훔친 음식은 피자와 치킨, 족발 등 13만 5천 원어치. 자꾸 음식이 사라진다는 배달업체가 잇따르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일자리를 구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쳤다고 진술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인천 부평에서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수배범이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성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령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추적을 피하려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대비해 비상대기하던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머쓱해졌습니다. 모인 김에 이미선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선심성 추경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했습니다. 긴급 의총까지 예고하며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청와대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총공세로 선회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은 여권의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의 결과물이라며 드루킹 재특검을 촉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 재판장과 1심 재판부 재판장을 완전히 급박하고 또 앞으로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일종의 재갈을 물려놓은 거 아니냐. 또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선심용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반면 어제 오전 고성산불과 포항지진 지원 등 7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협의한 당정은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안을 마련하여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5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물론 추경 등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궐기 대회까지 예고하면서 4월 국회는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지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화학 공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추가 진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멘바시에 있는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이곳은 4년 동안의 공사 끝에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우리 기업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상사, 그리고 120여 개 협력 중소기업이 수주해 힘을 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곳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가스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포방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원을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협력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공장도 지어달라는 투르크멘 대통령의 말에 문 대통령이 약속하셨다고 재치 있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어젯밤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인 오늘 우즈베크 의회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보험이나 카드, 펀드 등을 팔 때 참 친절한데 팔고 나면 신경도 안 써서 불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미나 기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망해가고 있는 회사의 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유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끝내 부도를 맞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앞으론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렇게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사전에 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비자 민원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특정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팔린다면 선제적으로 판매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제정되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당국이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 철회권, 판매 제한 명령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도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리도 강화됩니다. 금리나 요구권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금융사가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휴면 재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가 맡아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얼마 전 인천길병원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돈을 수년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써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길병원의 환불금 유용 규모는 수억 원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돈을 전산상에선 돌려줬다고 처리하고 빼돌린 돈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어서 원무팀 직원 2명을 조사했습니다. 두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환불금은 부서 운영비로 썼고 회식비로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환불금을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지만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병원이 쌈짓돈처럼 썼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경찰은 원무팀이 정확히 얼마를 썼고 팀장이 환불금 유용을 알고도 부서비로 썼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진술하기 때문에요. 아울러 정확한 환불금 유용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압수한 서버 분석을 서두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관련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만 동부 지역 화롄에서 규모 6.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대만 전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도 타이페이에서도 10년 만에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1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과 벽에 걸린 액자가 강하게 흔들립니다. 상점한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겨우 중심을 잡아봅니다. 대만 동부 화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시쯤. 대만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최대 진도 7의 강한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타이페이에서는 고속철도 운행이 일부 중단됐고 화롄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공동주택이 파손되거나 벽돌이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17명이 다쳤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고 협곡을 지나던 관광객 2명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다쳤습니다. 대만 동부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화롄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 믿기 어려운 역전, 재역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기아가 9회 초에 8점을 내서 뒤집은 것을 롯데가 9회 말에 6점을 뽑아서 재뒤집기로 끝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롯데는 아수아의 홈런 등으로 8회까지 4대1로 앞서 기아와 3연전 싹쓸이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9회 초 기아가 나지완의 홈런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최원준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김선빈의 적시타로 역전한 기아는 최영우의 만루 홈런까지 터지면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롯데가 아수아의 3루타로 한 점을 쫓고 오윤석이 밀어내기, 나경민도 밀어내기, 김준태까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9대8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어 대타 허일의 적시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전준우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3연전을 모두 역전승으로 가져가며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LG는 오지환의 2점 홈런을 앞세워 NC와 3연전을 싹쓸이했고 삼성은 이학주의 끝내기 안타로 3연패를 모면했습니다. SK는 두산을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 유포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 카카오톡 기록을 완전히 지워준다는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정도. 3-4시간이면 지난 3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데요. 꼭 음란물 유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카카오톡 영구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극곰이 서식지와 한참 떨어진 마을에서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곰이 발견된 마을은 주요 서식지로부터 무려 700km나 떨어져 있던 곳.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북극곰의 이미지와는 달리 비쩍 마른 몸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곰은 빠른 걸음으로 주민들을 지나치며 공격성도 드러내지 않았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던 중 얼음을 타고 떠다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서 마을까지 왔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과자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려 제사상에까지 오를 정도라는데요. 지난해 베트남에서 팔린 이 초코 과자는 무려 6억 개, 매출도 9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베트남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됐다는데요. 정을 생각하는 마케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네요.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가 방탄소년단의 과거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일부가 자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왼쪽이 방탄소년단, 오른쪽이 해당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본인의 과거 작업과 공통의 영감을 얻었다면서 내 작품에서 가져올 만한 영감이 있다면 찬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는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작가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방탄소년단 측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리며 월드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완연한 봄을 즐기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이곳은 겨울을 만끽 중인데요. 이색 대회도 열렸다고 하니 함께 떠나볼까요?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와 물 위로 슬라이딩. 사람들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러시아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이 대회. 스키나 스노보드로 저 긴 물엉덩이를 건너야 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 싶은데, 어머, 가능하네요. 물에 빠져도 즐거운 사람들, 그래도 춥긴 하겠죠? 큰 사고의 시작은 사소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 방법뿐이겠죠? 어딘가 잘못 걸린 전깃줄. 출동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이를 흔들어 빼내려 합니다. 하지만 전선이 빠져 땅에 떨어진 순간 주위에 큰 불이 붙었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월요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깜짝 놀란 직원은 혼비백산 몸을 피하는데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여기 뜻밖의 손님을 맞은 집주인이 있는데요. 까무러치긴커녕 낯설지 않다니 반응이 더 낯선걸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와 대치 중입니다. 경찰들도 보이는데 범죄와의 전쟁일까요? 상대는 바로 악어. 미국 마이애미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출몰한 건데요. 결국 악어는 결박돼 트럭에 실렸습니다. 집주인은 이 모든 소동에도 평온한데요. 연구 목적으로 독사들과 늑대까지 키우고 있다나요?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직 하늘은 흐리지만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고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은 18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포항은 어제보다 기온이 13도가량 내려가면서 낮 기온 14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에서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영동에서는 건조경보가,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기 때문에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0.7도, 부산은 14.3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8도, 청주 20도, 광주 21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날씨가 굳었었는데요. 이번 주엔 일요일 밤한때 제주도에서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면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